혹시 직장에서 이건 그냥 의견이 다른 건지 아니면 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건지 좀 헷갈리는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기준으로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꽉 붙잡고 갈 나침반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공식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걸 보면 더 이상 제 기분에는요가 아니라 공식 기준이 이렇습니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직장 내 따돌림, 이 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예방 전략, 또 만약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 과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기분 나쁘면 다 따돌림일까요? 공식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건강하게 의견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인지 그 경계선이 참 애매하거든요. 모든 건 바로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공식 가이드라인이 내놓은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두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해로운 행동,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는 행동이 하나의 패턴처럼 계속 나타날 때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거죠. 좋아요. 정의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딱 알아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따돌림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KICQ라는 공식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목록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지금부터 가장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 어떠세요? 바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죠. 이게 꼭 회의실 같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정 사람을 콕 집어서 모욕하는 행위. 이거 명백한 따돌림의 한 유형입니다. 이건 진짜 티는 안 나는데 사람 피말리는 거죠. 욕을 하거나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보에서 쏙 빼버리고 고립시키는 거요. 이것도 정말 심각한 따돌림의 한 형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 같은 행동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법적으로 따돌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판단을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기준 두 가지를 추가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반복성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꾸준히 그 행동이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지속성입니다. 이 괴롭힘이 무려 6개월 이상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6개월 넘게 이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직장 내 짜돌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꽤 높죠?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겠죠? 과연 조직 차원에서 따돌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제적인 예방 전략은 크게 이 세 가지 기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 회사에선 이런 행동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사규에 딱 못을 박는 거죠. 둘째, 리더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팀장님들이 문제의 싹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익명 설문 같은 걸 해서 우리 조직 문화가 지금 건강한지 계속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문제가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누가 나쁜 놈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팀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깨졌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 행동을 한 직원에게는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고 개선 계획을 같이 세우고요. 또 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조직은 존중과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사건을 잘 처리하고 나서 이걸로 끝이 아니죠. 어떻게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한번 봐주자 이런 게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해요. 문제가 반복되면 처음엔 경고, 그래도 안 되면 인사평가에 정식으로 반영하고 결국엔 징계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단계별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문화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공식적인 성과 지표로 삼고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는 다른 부서로 보내는 과감한 조치까지도 준비해 두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요, 리더십에 아주 확고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성과만 잘 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곳이 아닙니다. 동료랑 협력하지 않고 조직 문화를 해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호를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보내야 해요. 자, 지금까지 정의부터 시작해서 해결 방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요, 단순히 나쁜 사람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조직의 문화가 얼마나 건강한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등 같은 겁니다. 이 문제를 그 사람 하나의 인성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화 문제로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